얼마 전 인기리에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마지막 방송에서는 간이식과 관련하여 세 가족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딸을 위해 비만이었던 고령의 아버지가 약 15kg을 감량하고 나타나 수술을 꺼려하던 의사에게 반성과 용기를 준 장면. 두 번째는 간이식이 필요한 아들을 위해 누가 간이식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가족의 모습이 다뤄졌는데요. 아들의 생명이 위독해질 때까지 환자의 친가족 중 누구도 간이식을 해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느리에게는 무조건적으로 이식을 해주라며 이식을 종용하는 장면이 방송됐었고요. 세 번째는 간이식이 필요한 남자와 젊은 여자, 그리고 남자의 어머니 이야기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남자에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최적화된 공여자인 여자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이식 규정인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생체 간이식이 불가한 사례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는데요. 혹시나 아들이 잘못되면 남아있는 생애를 며느리가 이혼녀 혹은 미혼모가 될까봐 며느리를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말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장기이식을 둘러싼 각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우리나라에서 장기이식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장기이식 수술이란 어떠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손상이 생겨 기능이 떨어지거나 소실된 장기를 대신하기 위해 신체 내의 장기를 다른 부위로 옮기거나 타인에게서 받은 장기를 병든 장기 대신 옮겨 넣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가 이식으로 자신의 장기를 자기 자신에게 이식하는 경우로서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종 이식으로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전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식 수술을 의미합니다. 동종 이식은 크게 생체 이식과 내사자 이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생체 이식은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기 이식은 20세기까지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졌는데 혈액을 통과시킬 수 있게 하는 봉합기술과 미세수술법, 그리고 수술 후 이식한 장기가 염증을 일으키며 손상되어 버리는 거부 반응에 대한 면역 억제제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식 수술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늘어가는데 제공할 사람은 늘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 아닌 다른 종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 이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장기가 파괴되는 초급성 거부 반응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역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장기 이식 수술은 약 4천여 건 정도가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내사자 기증이 약 1,900여 건, 생존자 기증이 약 2,100여 건 정도인데요. 그중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은 바로 신장 이식술로 약 2천여 건입니다. 다른 이식 수술에 비해 압도적인 숫자인데요. 많은 수술이 진행됨에도 대기 인원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장 수술 대기 인원 약 18,912명. 절대적으로 수술을 기다려야 하는 대기 일수도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평균 약 5년 정도를 기다려야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술이 시행되는 장기, 바로 간입니다. 보통 생존자의 가족에게 이식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족에게 이식을 받을 수 없는 대기 인원 약 5,145명. 이 중 10명 중 1명만이 뇌사자로부터 간 기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신장과 간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장기, 췌장, 심장, 폐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뇌사자분들의 기증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받은 이식의 기회에 수술 비용이 없어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많이 수술이 진행되는 신장,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태를 만성 신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 몸속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해 복막투석, 혈액투석이 필요하게 되고 최후로 신장 이식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만성 신장 질환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약 13만 명이던 신장질환 환자는 2016년 약 19만 명, 2018년에는 약 23만 명으로 6년 사이 2배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루푸스란 인체를 보호해야 할 면역체계가 이상을 일으켜 인체의 장기를 공격하는 질환을 의미하는데 신장을 공격하는 것을 루푸스 신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푸스 신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 7배나 많이 발생하며 50대 이전, 30에서 50대까지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루푸스 신염은 만성 신부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젊은 여성들이 신경 써야 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배설, 조절, 대사 및 내분비적 기능이 전체적으로 저하되거나 이상이 초래된 상태에서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이 되면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신장 이식 수술 비용은 약 1,000만 원으로 퇴원 후 관리 비용은 투약료, 검사료를 포함하여 매월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간은 체내의 에너지 대사 조절 및 여러 독성 물질의 해독 작용을 하는데 이식 비용도 많이 들고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간 이식 수술부터 퇴원까지의 비용은 약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기증자의 수술 전 검사비 250만 원, 입원 치료비는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수술 후 관리 비용 역시 처음 6개월간은 투약료, 검사료, B형 간염 항체 주사료 등 매월 50에서 70만 원, 그 이후에는 약 50에서 2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심장은 뇌사 공여자의 건강한 심장으로 치환시켜주는 수술로서 수술 후 생존율이 약 1년에 80%, 10년에 45%가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약 4천만 원 정도로 이식 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췌장 이식 수술은 제1형 당뇨병 수혜자에게 인슐린의 투여 없이 정상 혈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기증자의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거나 신장 이식을 이미 받은 수혜자에게 췌장을 후이식, 췌장만 단독으로 이식하는 3가지의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췌장 이식 수술 비용은 약 3,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췌장도 세포 이식 수술 비용은 약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폐는 약물이나 외과 수술을 통해 치료가 어려운 말기 폐질환 환자에게 기증자의 폐를 이식하는 수술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일부 적출해 이식 대기자에게 이식하는 생체 폐이식은 성공했으나 아직까지 널리 시행되지는 않아 주로 뇌사자의 폐를 이식합니다. 수술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로 이식 수술 중 가장 까다롭고 성공률도 낮은 편입니다. 2000년 국내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되고 2020년 기준 약 6만여 건의 장기 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980년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강력한 면역 억제제가 등장한 후 장기 이식 수술은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혈액형이 다른 경우 수혜자의 몸에 존재하는 항체가 이식받은 장기에 거부 반응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혈액형이 일치하는 사람의 간만을 이식했으나 현재는 간 이식의 15에서 20%가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도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B형, C형 간염으로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장기 이식 수술 후 기존의 간염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항바이러스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발률을 낮추고 재발을 하더라도 조기에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2009년부터는 기증자의 간 절제 수술 시 복강경을 사용, 2016년부터는 로봇 수술이 시행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간 기증자가 간 절제 후 감염 등의 합병증 위험이 크게 줄었고 수술 상처도 최소화하여 입원 기간이 10일에서 4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장의 경우 최근 면역 거부 반응이 골수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신장 이식 전에 기증자의 골수를 일부 먼저 이식하는 수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면역 조절 약제를 통해 혈액형이 달라도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도 모두 이식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의 경우 심정지가 되었던 심장도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뇌사자가 아닌 심장사 환자의 심장을 떼어내어 이식하는 수술도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심장을 그대로 두고 인공심장을 보조적으로 다는 수술도 2012년부터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심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 혹은 심장 이식 수술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 췌장과 신장이 한꺼번에 망가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한 사람에게서 두 장기를 한꺼번에 기증받아야 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수술이 이제는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이 가능해지면서 각기 다른 사람의 췌장과 신장을 따로 이식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돼지의 췌도를 분리해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적인 문제로 임상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국내 최초 생체 폐이식 수술이 성공한 뒤 장기 기증법 개정을 통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에 폐까지가 확대되었습니다. 한 명이 아닌 두 명의 기증자로부터 한쪽 폐의 약 20% 정도를 떼어내어 치료한 뒤 이식하는 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장기 이식을 어떻게 보장을 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생명보험사에서는 CI 보험 내에 주계약 혹은 특약에서 중대한 수술이라는 부분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 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 부전 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실제로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에서는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특약에서 이 부분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5대 장기 이식 수술, 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기증자의 5대 장기를 이식 대상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은 5대 장기 이식 수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 모두에서 장기 이식 수술로 보지 않는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술, 랑게르한스 섬이란 몸 안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으로 쓸개 아래 이자에 위치하며 혈당 조절에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하는 특화된 세포입니다. 약 1000개의 세포들이 모여 섬 모양의 조직을 이루며 이자라는 장기에는 이러한 섬이 약 100만 개 정도 존재합니다.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 수술은 췌장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당뇨병이 발생한 사람에게 시행하는 수술로서 췌장의 전체가 아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소도세포만을 분리하여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뇌사자의 췌장을 복강 내에서 적출하고 원심 분리기 하에서 세포를 분리 수집한 후 분리된 도사포를 복강 절개 없이 간 문맥을 통해 간내 주입하기 때문에 장기 전체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고 보험사에서는 판단, 장기 이식 수술에서는 제외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모두 간, 심, 폐, 신장, 췌장 이 5대 장기에 대해서 이식수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는 CI보험의 진단자금 지급 사유 중 하나로 주계약 혹은 특약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간, 심, 폐, 신장, 췌장 등 5대 장기에 대해 이식 수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역시 같은 내용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 5대 장기 이식 수술비는 약 100원 정도의 특약이라는 것입니다. 100원 정도의 특약으로 2천만 원까지 수술비의 확보가 가능하고 치료의 마지막 단계 이식 수술까지 준비할 수 있는 특약이기 때문에 진단자금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하게 이 5대 장기에 대한 수술비도 함께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